어제 제가 국회의원 한 분하고 통화를 했는데 지금 이 청와대 이재명 대통령과 지금 이 검찰 개혁을 외치고 있는 법사위원장 뭐 또 법사위 민주당 간사 이 두 분을 비롯한 검찰 개혁을 주장하는 정치인들 사이의 갈등을 정청래 대표가 즐기고 있다. 네, 그러니까 저는 구도 자체가 반청, 친청 구도라고 보는데 일단 네네. 법안부터 그 청은 정청래가 아니라 청와대. 아니요, 정청래. 아 정청래. 네네. 예. 그러니까 그 8월달 전당대회를 앞둔 당내 싸움이 검찰 개혁 이런 데까지 오고 막 장인수 파동을 낳고 이런 거라고 봐요. 일단 정부 법안을 보면 지난번 애초 법안보다 진일보했습니다. 그러나 진일보했다. 부족함이 있어요. 근데 이 문제는 다 끝난 문제예요. 끝난 문제라는 건 뭐냐면 정부안을 만들면 국회에서 네. 정부가 입법기관이 아니잖아요. 그야말로 안을 만든 거예요. 그렇지. 정부 안을 국회에서 다루고 통과시키면 됩니다. 네. 근데 만약에 뭐 예를 들어 중수청의 직접 수사라고 얘기할 건 없고 수사 범위가 6개로 되어 있는데 김용민 법사위 간사의 경우에 이게 너무 많다. 부패 뭐 등으로 한 2개로 줄여야 된다 하면 법사위에서 그렇게 논의해가지고 법률을 통과시키면 돼요. 또 하나는 뭐 그게 얼마나 중요한지 전 모르겠는데 검찰총장이란 명칭 문제 있잖아요. 그렇죠. 상징성이라고 그래요. 그러나 위헌 시비가 제기될 가능성도 있어요. 그러니까 둘 다 헌법에 있어요. 검찰총장이란 말이 있는데 그럼 개헌을 하지 않고서는 그 말을 생무시할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생무시할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그건 저는 별로 중요한 본질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건. 그래서 뭐 병기 이렇게 밑에다 좀 써줘도 되고. 그다음에 병기. 아니 그건 이제 저 김용민 의원이나 이런 분들 아니죠. 그러니까 공소청장인데 이때 이 공소청장은 예전에 검찰청장으로 본다라는 조문을 하나 써줄 수도 있고 정부안처럼 뭐 검찰총장인데 여태까지 검찰총장은 아니니까 수사권을 갖지는 않으니까 하여튼 뭐 이렇게 써줘도 돼요. 그래서 저는 이게 이렇게 요란할 문제는 아니고 그냥 법사위에서 차분히 논의하고 지난번에 그랬지 않습니까? 최초의 정부 원안 때 민주당이 어떤 결정을 했냐면 의총에서 정책의총이었죠. 법사위와 그다음에 당 지도부의 협의를 통해서 다시 정부안이 오면 다듬어서 통과시킨다였고 대통령 이재명 대통령도 반복적으로 입법권은 국회에 있으니까 우리는 우리로서 이렇게 반찬 차려서 갖다 드리는 거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굉장히 막 발진돼 가지고 이거 가지고 막 그러니까 머릿속에는 뭐만 있냐면 지금 요걸 매개를 해가지고 내가 정치적으로 어떻게 이득을 볼 수 있을까? 이걸 통해서 어떻게 해야 상대를 좀 매길 수 있을까? 좀 흠집 낼 수 있을까? 긁을 수 있을까?만 생각하고 골몰하는 사람들이 참전한 상황인 거죠. 그 대표적인 선수가 장인수, 김어준이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아 그래요. 그 장인수 기자 보도는 우리 인권운동가인 오창희 국장님 시선에서 어떻게 그냥 인권운동가 아니고 검찰공화국 대한민국을 썼던 인권운동가 검찰개혁에 20여 년 동안 뭐 공모했던 인권운동가 검찰공화국이란 말을 검찰개혁의 진심인 유행시켰던 새빨간 거짓말입니다. 장인수 기자의 보도가 새빨간 거짓말이다. 일단 그 사람 있잖아요. 검찰에 그런 메시지를 보낸 사람. 이 사람은 누구냐면 저 사람이 얘기하면 저건 대통령의 뜻이겠구나. 누가 봐도 얘기할 만한 사람이에요. 한 사람이지 뭐 그러면 누구예요? 김민석이라고 염두에 두는 거잖아요. 정성호입니까? 아 그래요? 저는 봉욱입니까? 봉욱 민정수석으로 생각을 했고 또 국회 쪽에서도 그렇게 보더라고요. 하여튼 자 봐요. 봉욱도 아니다. 아니 그러니까 저는 사실이 아니니까 아무나 해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김민석이든 봉욱이든 그다음에 정승호든 세 사람 중에 한 사람일 거 아닙니까? 그 정도면 그렇죠? 그런데 지휘 얘기를 합니다. 지휘. 그러지 말고 지휘를 하라고 어떤 고위 검사가 그랬다는 거예요. 그럼 지휘권은 아까 검찰청법 8조에 따라 누구만 가요? 법무부 장관이에요. 이건 이제 법무부 장관이 아니면 성립할 수 없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뉘앙스는
김민석이나 봉욱으로 가 있어요. 그렇죠? 네네. 그러니까 이게 안 맞아요. 예. 첫째. 예. 두 번째, 고위 검사가 한 명이 아니라 다수입니다. 네. 무슨 메시지를 뭐하러 다수에게 보냅니까? 한 명한테만 보내면 되죠. 아니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저 이재명 대통령 사건은 뭐 수원지검하고 서울 중앙 지검이 다루고 있거든요. 뭐 남부 사건도 없고 북부 사건도 없고 서부 사건도 없어요. 네. 그럼 뭐 두 지검장이거나 하여튼 뭐 이런 거잖아요. 근데 네. 굉장히 다수의 고위 검사들한테 메시지를 날렸다는 거예요. 네. 바보입니까? 그 다음에 메시지는 어떻게 날리죠? 말로 합니까? 문자로 합니까? 뭘로 합니까? 그리고 그 사람이 그러니까 주로 이제 말로 하겠죠. 이게 문자로 보내면 당장 증거로 아니 그러니까 남는데. 다수에게 같은 말을 반복한다고요. 이 고위급 인사는. 그러기도 참 쉽지 않은데. 그렇죠. 그러면 이제 문자나 뭐 이런 메시지를 보내나요? 텔레그램을 보내나요? 네. 상대는 어떻게 하죠? 어마어마한 선물을 받은 거잖아요. 그렇죠. 예를 들어서 캡처를 해가지고. 국무총리가 예. 대통령 민정수석 보좌관이 이런 걸 보내주면 칼이 생기는 거잖아요. 자기 손에. 그렇지. 그러니까 말이 안 돼요, 앞뒤가. 또 하나 더 중요한 겁니다. 더 중요한 거는요. 예. 이재명 대통령의 사건들이 지금 정권 초기에 다수의 검사에게 메시지를 보내서 공소 취소할 만한 사건이냐? 하나도 아니에요. 하나도 아니다. 이게 검찰이 조작한 사건이기 때문에 야당 그렇죠. 대표 시절에도 정말 이렇게 꿋꿋하게 버티고 살아남았잖아요. 네. 살아남았던 것들이 뭐냐면 법원 판결이나 이런 거예요. 증거가 허접할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증거가 없으니까. 예를 들어 쌍방울 사건을 예로 들어봐요. 대북송금 사건. 김성태가 이미 얘기하고 있잖아요. 언제 얘기하고 있냐면 이재명 정권 시기가 아니라 윤석열이가 서슬퍼 얻은 윤석열 정권 시기에 나 이재명 본 적도 없어. 무슨 돈을 줘. 근데 자꾸 엮으려고 그래. 그럼 뭐 엮으면 어떻게 해야 되지? 엮여줘야 되나? 뭐 이런 수준이잖아요. 이런 사건을 가지고 대북송금 사건 유죄 받을 수 있습니까? 못 받아요. 네. 그렇죠. 예. 그러니까 정말로 걱정할 만한 사건이 있느냐. 기껏해야 선거법 사건 정도예요. 왜냐하면 조희대가 파기환송을 했잖아요. 항소심에서 무죄 받았는데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했기 때문에 네. 고등법원이 유죄로 판단할 가능성이 높잖아요. 네. 선거법 사건 정도가 좀 걱정할 만한 거예요. 예. 근데 선거법 사건은 양형이 그때 2년 뭐 이런 건데 실제로는 벌금형이거나 아주 세게 나와도 집행유예 정도예요. 그러니까 뭐 없어요. 별일이 감옥 갈 일 없어요. 그러니까 말도 안 돼요. 또 하나는 어느 정도까지 막 나가냐면 그러니까 이제 장 기자라는 사람 전 모르는 사람인데 뭐 MBC 기자였다고 하는데 네. 기본적인 공부가 안 돼 있는 사람이에요. 아까 얘기한 검찰청법 8조 법무부 장관 지휘는 법무부 장관밖에 못해요. 수석 비서관은 지휘할 수 없어요. 대통령이 참모기 때문에 네. 검찰 사무에 대해서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윤석열 때는 모르겠습니다. 근데 지금은 아니 그렇죠. 상상도 못할 일이에요. 아니 예. 무슨 대화도 하고 뭐 여러 가지 할 수 있고 검찰 선배니까 뭐 여러 가지 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하여튼 기본적으로 왁구가 안 맞아요. 이 얘기가 거기다가 이제 자기 얘기가 황당하니까 아니면 이럴 가능성이 있죠. 검사들의 공작이랄까 이런 데 걸렸을 수도 있어요. 어떤 검사가 싹 설레발 푸니까 그냥 예. 쭉 쫓아갔을 가능성은 있어요. 네. 그러니까 말이 안 되니까 어디까지 얘기하냐면 직권남용까지 얘기합니다. 인터넷을 통해서 네. 유튜브 등을 통해서 대통령이 국무회의를 생중계한다. 수석보좌관 회의를 생중계한다. 네. 이거 직권남용죄로 걸 수 있다라는 건데 야 이건 정말 상상을 초월한 걸려면 걸어보라고 말이 돼요? 예. 아니 그러니까 국민에게 예. 여태까지 밀실에서 하고 있던 거를 국민에게 밝히는 거예요. 대통령이 처음으로 정말 제대로 그 국정 운영을 하는 거잖아요. 네네네. 그리고 뭐 수석보좌관 회의도 그렇고 수석보좌관 회의 같은 걸 왜 공개합니까? 공개할수록 마이너스인데 그렇죠. 근데 마이너스 부담을 갖더라도 이 나라는 대통령의 나라가 아닙니다. 이건 국민의 나라예요. 네네네. 그러니까 제가 최선을 다해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그리고 우리 참모들도 그래야 되고 우리 국무위원들도 그래야 됩니다. 라는 거 아니에요. 네. 물론 비공개도 있지만 공개를 적극적으로 하면서 국민 주권 정부가 뭔지를 보여주는 건데 이거를 대통령이 범죄를 저질렀다고
직권남용으로 수사하고 기소한다고요? 가능해요? 불가능한. 아니 물론 뭐 대한민국은 상상 못할 것도 다 일어나는 나라니까 내란을 일으킬 줄 어떻게 알았어요?라는 식으로 얘기하면 다 가능하지만 상식으로 말도 안 되는 거죠. 윤 어게인 하면 가능합니다. 윤 어게인 하면 물론요. 그런데 대통령이 이제 감옥 갈 상황이 전혀 없어요. 예. 저는 이재명 대통령의 구체적인 형사 사건을 네. 실제로 실물을 보면서 그러니까 여러 가지 서면들을 보면서 검토를 한 바 있습니다. 네. 그런데 없어요 건이. 그런데 지금 뭐 막말로 얘기하면 잘 나가는 대통령이 그렇죠. 지지율도 높고 그다음에 앞으로의 역할이 더 기대되고 그렇습니다. 뭐 미국과의 관세 협상에서도 끔찍하지 않은 윤석열이었다면 천만다행 이재명 대통령이었으니까 국면을 넘어가는구나. 네. 그다음에 대한민국이 지금 국면 넘어가야 될 게 얼마나 많아요. 이 시급한 상황에서 미국이 이란하고 전쟁을 일으키고 있는 상황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고 있잖아요. 이란 사람들이 처참하게 죽어가는 상황부터 안타까운 상황이 많잖아요. 한반도는 맞습니다. 안전합니까? 갑자기 어느 날 어떤 일이 생길지 아나요? 우리가 장담할 수 있나요? 우리의 운명을 우리의 힘으로만 개척해 나갈 수 있나요? 그렇지 않잖아요. 네, 맞습니다. 국제사회에서 하도 냉혹하고 네. 이런 상황에서 지도자를 중심으로 똘똘 뭉쳐야 되는데 그 지도자가 네. 자기 역할을 잘 아는 지도자가 건도 안 되는 거 가지고 국무총리를 통해서 장관을 통해서 또는 민정수석을 통해서 나 공소 취소해줘. 그러면 좀 어떻게 해줄게. 에이 참. 아니 그래서 검찰 개혁안을 쌈싸 먹으면서까지 자기 공소 취소의 현안이 된 이재명 대통령 그림이 잘 그려지지 않습니다. 예. 저 예전 일이니까 뭐 얘기해도 되겠죠. 이런 네. 일이 있었어요. 이제 네. 내란이 딱 벌어졌어요. 네. 그러면 대형 로펌들은 어떤 생각을 할까요? 오 이제, 대형 로펌들. 예, 윤석열 끝이구나. 예. 저건 그렇잖아요. 예. 예? 아니 뭐 저 계엄 해제 요구도 있었고 계엄 해제했고 예. 저거 빵에 간다. 예. 그럼 어떻게 되지? 선거가 다시 열린다. 네. 그럼 누가 되지? 이재명 야당 대표가 되겠구나 이런 생각할 거 아닙니까? 예. 정말 수십 가지 방법으로 별의별 방법으로 이재명 대표에게 줄을 대는 거예요. 그렇죠. 거절할 네. 수 없는 방법으로. 그럼요. 자기들이 이재명 대표 형사 사건을 맡아서 처리해드리겠다. 네? 야당 대표 시절에. 예. 근데 정말로 다 정중하게 거절했어요. 이 대통령이. 네, 그럼요. 그거는요. 로비거든요. 그럼요. 시작하기도 전에. 예. 근데 사람 욕심은 어때요? 예. 그러고 싶은 생각이 있잖아요. 로펌이 그렇죠. 잘하거든 일을. 너무 그리고 돈- 또 그동안 변호사는 언제나 돈 준 만큼 일해요. 근데 로펌에서 그렇게 딱 오면 정말 아씨 이런 생각이 들어야 되잖아요. 사람이라면. 변호사 비용 대신에 이제 자기로 아니 자기로 그러니까요. 이제 말하자면 보답할 수가 있는 아니 거죠. 뭐든지 하여튼 예. 그런데 사람은 그런 생각이 들잖아요. 예. 아이고 있어 뭐 그냥 선임료 조금 주고 이렇게 내가 구원받을 수 있구나, 내가 도움받을 수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잖아요. 보통 그렇습니다. 사람들은 그렇습니다. 예. 야당 대표 시절에도 안 그랬어요. 타협할 수 있는 게 많았어요. 네. 그냥 윤석열 정권 때 야당 대표였다면 선택의 폭이 좁았겠지만 윤석열이 내란을 일으킨 직후에 야당 대표는 위상이 달랐어요. 다음 대통령 누가 봐도 이재명 대표가 되는 거였어요. 네. 그런 상황에서 이런 선택을 안 했던 사람이 법과 개통을 다 무시하고 말도 안 되는 황당한 공소취소를 청탁한다고요? 검사들한테? 그럼 그 검사들이 그 얘기를 만약 전해받기 시작하면 어떻게 돼요? 아이고. 난리가 나죠. 검사들이 어떤 친구들인데요. 그럼요. 그거는 칼을 주고 자기 목이 여기 있으니까 목 얘기하면 좀 끔찍하네. 테러 네. 사건이 떠오르는데 하여튼 네. 칼 주고 나 총 줄 테니까 날 날 쏘라고 쏴라. 집권 초기에. 맞아요. 그러니까 아니 이재명 대통령이 그렇게 바보입니까? 이재명 대통령은 그렇게 본인이 어항 속의 금붕어 같은 신세이기 때문에 절대 틈을 보이면 안 된다, 흠을 보이면 안 된다 이런 입장이기 때문에 그렇게 할래야 할 수가 없는 그리고 분이에요. 또 기본적으로. 하나 네. 옛날처럼 서슬퍼런 검찰이 아니에요. 예. 10월달에 되면 문 닫아요. 문 닫아요. 다 끝났어요. 그거는 지금 예. 예를 들어서 막 강경파니 원칙주의니 뭐 여러 가지 얘기하지만
끝난 문제예요. 그건 지금 뭡니까? 공소청의 위상을 어느 정도 하느냐. 공소청이 옛날 검찰처럼 뭐 1, 2, 3, 3단계를 두느냐. 아니야 2단계로 해야지. 지방과 본부만 있으면 되지. 아니야 그래도 우리가 가오가 있으니까 네. 우리가 체면이 있으니까 이 정도 해야지. 요런 비본질만 남은 거예요. 사실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맞습니다. 예. 기관장 이름을 뭘로 할 건지 뭐 이런 정도예요. 이미 수사는 끝난 거예요. 그렇죠? 예. 그런 곧 끝날 예. 검찰에 대고 예. 정치적 명운을 걸고 앤드 형사사법적으로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 왜냐면 그건 범죄가 되거든요. 그렇게 그렇죠. 되면. 진짜 범죄가 되는데 그런 범죄를 이재명 대통령처럼 판단력도 좋고 IQ도 굉장히 높아 보이는 그럼요. 사람이 예. 그런 걸 한다고요? 예. 에이, 그러니까 저는 장인수 씨가 선회한다면 검사들의 공작에 걸린 거예요, 이 사람이. 그물에 걸려가지고 자기가 뭘 하는지도 모르고 파덕거리고 있는 상태 아니면 네. 굉장히 저질 선동을 하고 있는 거라고 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문제는 네. 장인수 기자의 그런 좀 많이 그 어떤 개통이 없는 이런 보도는 뭐 그렇다 칠 수 있다고 봅니다만은 근데 이거를 엄청난 확성기로 증폭시킨 김어준 총수는 잘못이 없는가? 아니 잘못 덩어리죠. 그러니까 예. 김어준 씨는 일관되게 지금 어떤 모습을 보이고 있잖아요. 일관된 모습을 보이고 그러니까 있어요 지금. 이건 뭐냐면 8월 민주당 전당대회를 앞두고 정청래 대표가 다시 당권을 장악해야 된다라는 생각만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정청래 앞길에 걸리적거리는 것들은 내가 좀 치워주겠다.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좀 김민석이 걸리적거리니까 이제 치워주고 뭐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김어준도 그렇고 유시민도 그렇고 이런 거죠. 끊임없이 반복적으로 공격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저는 글쎄 봉욱이라고 얘기하는 사람들 많지만 김민석을 떠올려라 하는 주문도 있는 것 같아요. 그 딴지일보에서는 굉장히 악마화돼 있습니다. 김민석 총리가 도대체 그분이 뭔 잘못을 했는지 저는... 아니 잘못했어요. 저는 멀쩡하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네. 잘못이 몇 가지 있어요. 너무 소년 등과했고 너무 어린 나이에 서울시장 도전했고 당선 안 됐지만 그리고 서울시장 할 때는 이미 뭐 30대 대통령 될 것 같은 기세였잖아요. 그 다음에 노무현 대통령이 당선되던 2002년에 결정적인 실책을 범했고 근데 김민석 씨는 그 다음에 대가를 완전히 치렀어요. 거의 18년인가 동안. 18년 동안 완전히 야인으로. 공화당 집권 시기랑 겹쳐요. 똑같아요. 그러니까 박정희가 저 최고 통치자 노릇하고 있었던 그 긴 세월 동안 정말 바닥에서 기었거든요. 그리고 맞아요. 국회에 복귀해서 의정 활동으로서 뭔가를 보여줬고 또 이재명 대표 시절에 최고위원으로서 네. 역할을 했고 예. 또 연임에 성공했고 그래서 총리까지 온 거죠. 그러니까 네. 이전의 김민석과 지금의 김민석은 달라요. 완전히 달라요. 예. 아니 우리 학생운동하던 친구들도 국회 가면 지가 의장님인 줄 알고 까불던 친구들 많았어요. 근데 부침도 겪고 이러면서 성장도 하기도 하고 예. 송영길 대표 얘기 많이 하는데 예전에 조금 네 가지가 없다 이런 얘기 많이 나오는데 감옥에도 갔다 송영길 오니까 대표가 지금 약간 지도자로서 존재감 같은 걸 맞습니다. 뽐내고 그러잖아요. 예. 굉장히 심사숙고하기도 하고 뭐 내용도 꽉 차고 뭐 이런 거 사람은 그렇게 성장하는 거예요. 맞습니다. 김민석이라는 사람은 잘못했던 일이 있어요. 그런데 2002년에 잘못했던 거를 24년째 지금 계속. 근데 유시민 씨는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나 24년 만에 걔 처음 봤어. 뭐 이러면서. 근데 계속 그래야 되느냐라는 건 좀 물음표이죠. 김민석도 정청래도 네. 또는 나아가 유시민이든 누구든 다 우리가 쓸만한 공공재이기 때문에 서로 아끼자 이런 마음이 있으면 좋겠는데 그게 아니라 좁은 의미에서 천액이 갈라치기를 하는 겁니다. 네. 갈라치기를 해서 얻고자 하는 건 뭐예요? 다음 총선에서 네. 정청래 공천권을 통해서 친문 세력이 부활하려고 하는 거죠. 대거 붙게 해야 된다. 예. 이게 지금 막 급한 거예요. 예. 그러니까 그냥 앞에 누가 있는지 상관없이 예. 걸리적거리면 쳐버리는데 쳐버리다 보니까 누구까지 쳐야 되냐면 이재명 대통령까지 쳐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말로는 그렇게 안 해요. 말로는 이재명 대통령을 치지 않는다고 얘기하지만 오늘 아침 실제로 방송에서도 그렇게 뭐 친명 아주 친명 정도가 아니라 이재명
대통령을 받드는 그런 브리핑을 쭉 했대요. 어제 오늘 기류가 좀 이상해지니까 갑자기 좀 그러니까 말로는 그렇게 하지만 실제로는 까는 거죠. 그러니까 예. 이런 거 얼굴은 웃어요. 예. 그리고 발로는 조인트 까고 있는 거 이런 국면이거든요. 예, 예, 아니 그러니까 너무 왜 그렇게까지 자기 위상을 원래 그런 건가? 왜 그렇게까지 자기 자리매김을 할까? 이런 의문이 들어요. 그만해도 되지 않나? 그리고 성공하지 못해요. 예. 예전에는 예. 김어준 씨가 많이 성공했었어요. 예. 그러나 지금 시절이 바뀌었어요. 예. 사람들이 만만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김어준은 쿠팡이 아니에요. 쿠팡도 어떻습니까? 지금 영향력이 감퇴하잖아요. 감퇴하고 왜냐면 있어요. 쿠팡이 어떻게 하고 있는지 알거든요. 예. 사람들이 탈팡하기가 너무 힘들어서 아직까지도 많은 사람들이 남아 있지만 그래도 쿠팡이 아닌 다른 대안을 찾아서 떠나는 사람들이 생기고 있잖아요. 네. 김어준도 마찬가지입니다. 여태까지 해온 일이 있고 특히 내란 국면에서 폭발적으로 김어준의 영향력이 증폭되긴 했지만 그 한시적이라고 봐야죠. 그리고 그럴 때 만약 역할을 했다면 그거로 만족하고 고마워해야죠. 무슨 그쪽에 가 있는 사람들은 다들 비장해요. 자기들이 늘 목숨 걸고 싸웠다는 얘기만 반복하면서 다른 사람들 난도질하고 이건 못마땅한 일이 잘못된 일입니다. 걸고 싸웠다. 이 부분 우리 팩트 체크를 좀 해봐야 됩니다. 김어준이 12월 3일 밤에 뭐 했습니까? 도망갔어요. 도피했어요. 저는 피신할 수 있다고 봅니다. 사는 게 중요하니까. 근데 우리 오창익 국장만님 보더라도 그 가족, 심지어 따님까지. 아니 딸은 못 가. 지방에서 직장 다녔어. 예. 아들하고 제 아내, 아드님하고 저기 사모님하고 차를 몰고 갔습니다. 국회에. 왜? 그 차가 훼손되더라도 바리게이트로 활용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여러분. 근데 누가 목숨을 걸고 싸워요? 목숨 걸고 싸운 사람 따로 있습니다. 정신 차리세요들. 헛소리들 하고 있어. 정말 참 너무 안타깝네요. 예. 어쨌든 그 사람이 지금 메가 스피커로서 민주진영에서 거의 그동안은 의제를 설정하고 그 사람의 평판을 좌지우지하는 그런 기능을 수행해 왔는데 그러다 보니까 너무 심각한 갈등 조장형이에요. 그러니까 앞서 말씀드렸지만 검찰 개혁에 대한 정부 입법안은 제가 봤을 때 부족함이 있어요. 여러. 그러나 지금 그러니까 8부 능선, 9부 능선까지 올라온 상황이에요. 기본적으로. 그다음에 대동소이라고 표현해도 틀리지 않아요. 조금만 고치면 돼요. 이거는 원래 얘기되는 거예요. 아니 근데 국회가 정부 입법안이 들어오면 100% 자꾸 하나도 수정 안 하고 다 통과시켜 줘야 됩니까? 그게 국회입니까? 아니잖아요. 아닙니다. 예. 정부의 입장 다르고 국회 입장 다른 거예요. 이건 자연스러운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 이게 갈등이 생길 여지가 별로 없어요. 대통령은 모릅니까? 국무총리는 모릅니까? 국무총리는 현역 국회의원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정부 안으로서 존재하는 거고 그것이 최종 아니냐? 그것이 법률이 되느냐? 그건 별개의 문제예요. 근데 왜 이렇게 갈등하죠? 이건 뭐냐면 각자 숟가락 들고 덤비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것을 통해서 정치적 이익을 챙겨보겠다는 거예요. 전 이게 고약하다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여러분 좀 이 분별하면서 김어준의 뉴스공장을 소비하더라도 소비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